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데스 클리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죠? 네. 데스 클리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조어인데요. 데스와 죽음이라고 하는 데스에다가 클리닝, 그 청소라는 말을 이렇게 합쳐진 신조어예요. 그런데 제가 부제목으로 삶을 정돈하는 따뜻한 방법이라고 붙였어요. 왜 삶을 정돈하는 따뜻한 방법일까요? 데스 클리닝 하면 보통은 죽음을 청소해? 죽음을 청소해? 어떤 걸까요? 맞아요. 사후 정리가 아니라 사전 정리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 미리 이렇게 살고 있던 주변을 좀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 그러면 난 아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도 나 건강한데 다 정리를 해버리란 말이야? 나 그럼 뭘 가지고 살아?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동안 평생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제대로 정리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제대로 정리 못하고 있다가 만약에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남겨질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남겨질 것인지. 그리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바쁘게 살다 보면 정리정돈을 제대로 못할 때도 많잖아요. 우리 삶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얼마나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더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인 거예요. 가끔은 이렇게 클리닝 하는 시간이 있긴 해요. 어떨 때 주로 하죠? 네, 맞아요. 이사 갈 때. 특히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줄여서 갈 때는 짐 정리를 어마어마하게 하죠. 많이 버리잖아요. 이거 꼭 필요한 건데 이거 가져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버려야 돼. 그리고 또 버리고. 그래서 아주 꼭 필요한 거, 최소한의 것들만 챙기게 되잖아요. 그동안의 넓은 평수에서 가지고 살 때 그 모든 짐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 버리고 줄여서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작은 집에 이사 갔어요. 살 수 있든가요? 없든가요? 그죠? 살게 되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살아요. 또 특히 주부님들은 이 살림 도구들, 커피잔도 뭐 한두 개만 있나요? 머그컵도 굉장히 많죠? 냄비도 막 쌓아놓고 많죠? 물론 살림하려다 보면 다 필요하긴 한데 한 번도 안 쓰는 짐들도 많잖아요. 특히 저 구석에 창고에 쌓아놓은 짐들은 몇 년 돼도 꺼내지 않는 짐들도 너무 많죠. 그런 짐들부터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살던 이런 살림, 도구, 짐을 내 스스로 정리를 하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는 첫 번째로 내가 떠나고 나서 남겨질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 그걸 누군가는 치워야 돼요. 그죠? 누군가는 치워야 되는데 유품 정리하는 거 쉬운가요? 고인의 마음을 그대로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게 소중한 건지, 어떤 걸 남겨야 되는지, 어떤 걸 버려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남겨진 유족들, 자녀들은 부모님이 남기신 유품들, 이 살림 도구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까요? 소중히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 없어요. 오죽하면 요즘 이렇게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제 고독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도 찾아오지 않고 또 연락도 되지 않던 가족들이 이제 와서 할 때 그 유품 정리를 스스로 손으로 하나요? 예전에는 다 했지만 요즘은 유품 정리사라고 새로운 직업이 또 생겼어요.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래요. 각광을 받는다 그래요. 예전하고 굉장히 다른 문화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의 유품 정리, 또 살림 도구들 정리하는 걸 자녀들이, 유가족들이 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지만 지금은 시대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 정말 소중한 물건들은 따로 간직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물건인데 지금은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필요가 없다 싶은 것들은 며느리든 딸이든 또 아들이든 아니면 주위에 좋은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고 하면 또 아름다운 재단이라던가 필요로 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또 줘서 리사이클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데스클리닝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나 떠나고 나서 내 짐을, 또 내가 가지고 살던 거, 나는 소중하다고 막 그렇게 간직하고 쓸고 닦고 하던 것들을 아무도 소중히 여겨주지 않아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결혼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의 짐들이 또 차고 넘쳐요. 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짐까지 귀중하게 여겨서 다 갖다가 쟁여놓고 전시해놓고 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할 때,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정도 살림 규모를 축소시키기도 하고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어떤가요? 필요한 일 아닌가요? 그죠?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안 돼요. 그래서 하는 방법들을 제가 차근차근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데스클리닝을 실천하는 연령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도 해요. 한동안 최근에 들어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도 더 했고요. 신박한 정리라 그래서 정리의 기술, 집안 정리하는 게 막 떴었어요.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정리하는 그 기술사, 그걸 새로운 직업으로 갖는 여성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신박한 정리하는 건 사는 동안에 사실 너무 많이 짐을 쌓아놓고 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리를 잘 못해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집안일만 전담하는 경우보다는 사회생활하는 경우 많잖아요. 주부들도. 그러다 보니 집안 정리를 제때제때 못하는 거예요. 의식주가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 정리해도 바쁜데 또 가족들마다 옷, 또 우리는 계절이 사계절이다 보니 의류도 얼마나 많아요. 또 자녀들 각각의 짐도 있고 결혼해서 나간 자녀들 짐도 있고 다 버리지도 못하고 또 다 가져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쌓아놓고 사는데 젊은 층들 또 직장을 가진 여성들 사이에서는 정리, 이렇게 돈을 주고라도 전문 정리사를 이렇게 돈을 주고라도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하는 이런 문화가 생겼죠. 그거하고도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죠. 데스클리닝이라고 하는 것은 데스테드닝이라고 그 스웨덴에서는요 한동안 오래전부터 이것이 유행처럼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여기는 데라는 게 죽음이고요. 스테드닝이라는 것이 이제 청소라는 의미거든요. 죽음을 준비하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요.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준비하자. 실제적인 준비가 뭐가 있을까? 뭐 유언장 작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살던 자리를 정리하자. 건강할 때 미리미리 이런 문화가 많이 번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책도 내기 시작을 했어요. 80세 되는 분이 이런 책도 냈어요. 그러면서
미국으로도 이런 문화가 번져갔고 일본으로도 문화가 번져가서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데스테드닝 이것은 굉장히 처음 듣는 용어인 것 같지만 실제로 스웨덴을 비롯해서 많은 유럽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도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는 슈카츠, 그러니까 마지막을 준비하자라는 슈카츠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가 됐죠. 그러다 보니 노인 문제, 또 노년 사회 문제, 또 죽음의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면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웰다잉에 대한 문화, 웰다잉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문화가 널리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런 슈카츠 버스 관광 사업이라 그래가지고요. 버스를 대절해서 버스를 타고 묘지 이렇게 요즘 묘지 문화도 굉장히 변화하고 있거든요. 묘지도 보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할까 싶어서 관이라던가 뭐 이런 것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이런 문화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 내 삶의 흔적을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자.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사는 노인들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노인들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준비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냐. 연락이 안 되는, 인연이 없는 무연사회라 그래요.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오지도 않고 만날 사람도 없는 사회. 그리고 노인이 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바쁘고 그리고 점점 더 또 멀리 사는 경우도 많고 해외에 나가서 사는 경우도 많다 보니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독거 노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특히 혼자 맞이한 죽음의 그 흔적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두렵죠. 예. 그리고 금방 바로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한참 지나서야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 장소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냄새 때문에 그리고 혼자 오랫동안 병고에 시달린 분들의 그 살림이 오죽하겠어요. 제대로 청소도 안 돼 있고 정리도 안 돼 있다 보니 막 흉물스럽고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유품 정리사들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클리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점점점 더 이런 사망이 늘어나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이제 노년 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날수록 더 많이 사망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준비하자는 거예요. 내가 떠난 뒤에 남겨질 모습들 정말 깨끗하고 그죠? 우린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또 민족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 떠난 다음에 깨끗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이런 슈카츠, 종활 전문 잡지들도 굉장히 많이 발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노인 전문 잡지라던가 이런 웰다잉 잡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런 거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장례 문화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데요. 제가 일본 문화를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장례식도 뭐 3일장, 5일장 지냈지만 지금은 다사사회라 그랬잖아요. 노인 많이 죽음을 많이 사망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 장례식을 제때 치르지 못해서 호텔까지 생기는 거예요.
시신을 잠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신이 그 호텔이 생겨서 시신 호텔이 도쿄에만 해도 몇 군데 있고요. 그런데 그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직장이라 그래서 바로 장례식 없이 바로 무덤에 화장해서 바로 모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제로장이 많이 또 생기고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들리고는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 장래, 변화된 모습들이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직장이라 그랬잖아요. 제로장. 장례식 없이 바로 업체에다 이야기를 해서 화장을 치르게 해요. 그리고 나서 유골분도 택배로 집으로 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좋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싶겠어요? 이게 사회가 낳는, 그 사회 분위기가 낳는 이런 문화거든요. 어쩔 수 없는 편리함이 낳는 문화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럴 수 있어요, 앞으로. 곧 다가옵니다. 그 화면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택배 회사 혹은 장례 그 시신을 화장터에 모시고 가서 화장 다 치르고 나서 모셔드린다, 택배까지 보내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요, 많이 또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유골분이 택배로 왔어요.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럼 잘 모셔서 납골당에 모시든 산골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택배 우리 많으면 한쪽으로 탁 치워놓잖아요. 그렇게 치워놨다가 어느 날 그걸 들고 나가서 지하철 선반에 놓고 내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분실물 센터에 유골분이 계속 늘어난대요. 이 화면의 모습이 그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생전 장례식도 유행하고 있어요. 장례식도 안 하고 제로장, 직장, 바로 화장터로 가다 보니 나 살아생전에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치르겠다. 내가 죽은 다음에는 누가 또 장례식을 치른다 해도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나 없을 때 치르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초청해서 만나서 석별의 정을 나누고 내가 한 끼 식사라도 대접하자. 그래서 생전 장례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가끔 이렇게 생전 장례식을 치렀다라고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가령 암 진단을 받았다. 암 말기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여명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전 장례식도 치를 수 있는 거죠. 장례식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죽음을 다루는 문화, 시신을 다루는 문화, 죽음 이후에 또 그 유골 다루는 문화도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카페라 그래서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내놓고 특히 이렇게 방송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 기피하고 터부시했어요. 재수없게, 기분 나쁘게 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런데요, 이제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데스카페라고요. 점점 생기고 있어요. 데스카페란 보통 카페는 우리가 가서 차 마시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곳이잖아요. 이 앞에 데스가 붙은 것은 죽음의 카페, 죽음을 이야기하는 카페예요. 곧 카페에서 만나서
똑같이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그러면서 케이크, 달달한 맛있는 다과를 함께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사실 도처에 죽음은 널려 있어요. 요즘과 같은 때는 특히 이런 데스카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부모님을 잃기도 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어요. 그죠? 코로나가 시작되는 초반기에는요. 부모님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잘하지 못했었고요. 또 임종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화장도 시신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예, 정말 멀찌감치서 지켜보면서 화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럼 유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을 때 제대로 통곡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애도하지도 못하고 정말 임종도 제대로 못 지켰을 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슬퍼하지 못한, 제대로 애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병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요즘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하루 종일 이야기가 나와요. 아, 우리 엄마가 그때 내가 보고 싶어서 갔는데 유리창 너머로 간신히 한 번밖에 못 봤어. 그걸 아무리 유리창 너머로 설명을 해도 엄마가 그걸 못 알아들으셨을 거야.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병이 된대요. 가슴에 한이 된대요. 이런 얘기들을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가족들하고도 많이 못 나누고 친구들 어쩌다 만났어도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데스카페라는 데서 만나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만나서 이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내가 지금 두려움을 갖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그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마음껏 이야기하는 것이 데스카페예요. 예. 사실 저도 데스카페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선뜻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 차 마시면서 이게 토로할 수 있어야 돼요. 안에 있는 것들을 내놓아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도 없어지고 슬픔도 줄어들어요.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도 성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고요. 더 많이 확대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데스 클리닝으로 돌아와서 그럼 언제 정리를 해야 될까요? 언제 정리하면 될까요? 예, 물건의 위치를 알 수 없을 때 뭔가를 찾으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오늘 여기 오시면서 날씨가 좀 요즘 애매하잖아요. 아주 얇게 입기는 그죠? 좀 춥고 바람이 또 불고 또 좀 따뜻하게 입자니 또 조금만 걸으면 땀이 나고 덥고 참 애매한데 요 계절에 딱 맞는 옷을 내가 입고 가야지. 작년에 입었던 거, 재작년에 입었던 거 막 찾아보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식은땀이 줄줄 나면서 어디다 뒀는지 막. 그런 때가 바로 정리할 때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뭘 뒀는지 잘 모를 때. 뭘 찾으려고 그러면 온 집안을 뒤집게 될 때.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제자리에 제 물건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보통 스웨덴에서는 50세에서 65세 사이에 처음 시작을 한다 그래요. 이제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고 또 계속 해야 되죠. 근데 이제 50세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중년인데 중년이라 그러면 자녀들 결혼도 좀 시켰고 그러면 자녀들 함께 살고 있던 자녀들의 물건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50대의 나이란 이제 옷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50년 동안, 30년 가까이 결혼하고 3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많이 쌓였어요. 물건도 많이 쌓였고. 특히 이사 많이 다니지 않고 한 집에 오래 산 분일수록 더 그래요. 그런데 30대에 입던 옷 비싸게 줬다고 여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입으면 어울리나요? 근데 비싸서 못 버리겠는 거예요.
아까워서. 너무 아직도 새 거 같은데. 그런 옷들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물건들? 예, 많아요. 예. 그런데 입지도 못할 걸 아까워서 그냥 쟁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과감하게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나면 다 짐인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아무리 입어서 예쁘고 잘 어울렸던 옷들, 30대, 40대에 입었던 옷들이요, 50대 이후가 되면 체형이 변화돼서 아무리 맞는다 그래도 예쁘지가 않아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예전에 너무 예뻤던 옷인데 지금 입으면 안 어울려요. 그래서 다 옷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옷이 뭐 낡아서 못 입는 것이 아니라 유행이 지나서 못 입기도 하고 시대가 변해서 못 입기도 하고 나이가 이렇게 달라져서 못 입기도 해요. 네, 살이 찌어서 다이어트 돌입했어. 나 이거 빠지면 입을 거야. 가능한가요? 중년 이후에는요, 다이어트가 어려워요. 젊을 때 20대, 30대, 40대까지도 가능했어요.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서 중년 이후에 갱년기 이후로는 이제는 1kg, 2kg 빼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예전에 입던 옷 다시 입는 거 어려워요.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혼자 살게 됐을 경우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두 분이 사시다가 한 분 돌아가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리를 또 해야 되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먼저 돌아가시면 그나마 아내가 정리를 해요. 근데 아내가 먼저 돌아가시면 그 누가 해요? 남편이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며느리나 딸이 와서 그 정리하는데 어렵고, 그리고 한 분은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남편이 살아계셔서 살림은 또 필요해요. 살림살이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 뭐는 불필요한 건지를 미리미리 구분을 해뒀어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50대에서 65세 사이에 건강할 때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끝내라는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때 시작해서 이제 몇 년에 한 번씩은 또 하시는 거죠. 내가 건강할 때. 그리고 그런 말 있죠. 과유불급. 지나치게 풍족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쌓아두잖아요. 사실 어떤 집 지난번에 신박한 정리하는데 보니까 아이스박스만 그 여행 갈 때, 캠핑 갈 때 쓰는 아이스박스만 5개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다 필요할 것 같았죠. 용도가 다 다를 것 같고. 그런데 똑같은 기능을 가진 아이스박스 같은 것만 해도 막 몇 개씩 쟁여놓고 살다 보니 어때요? 집이 넓은 평수로 갔는데도 별로 안 넓어졌어요. 살림 도구로 채워지는 거예요. 요즘과 같이 아파트가 비싼 세상에 살면서 그 넓은 평수에다가 짐으로 다 쟁여놓고 사는 거죠. 그 평수만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짐에 눌려서. 그래서 데스 클리닝은 50세에서 65세 사이에, 그리고 내가 제대로 물건을 찾지 못할 때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젊었어도 제대로 못 찾는다. 그러면 하시는 거죠. 정리를 하시면 내 삶이 쾌적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건을 정리했을 뿐인데 머릿속이 정리가 돼요. 삶이 가벼워져요. 무거웠던 덕지덕지 붙어있던 때 같은 거, 혹은 막 무거웠던 먼지 같은 거, 이런 게 벗겨진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까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있으면 유용한 거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있으면 유용한 것, 없어도 되는 것. 필수품, 사치품. 예, 이렇게 정리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정리할 때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버릴 것, 또 버리기는 아까운 거, 예, 다른 사람에게 줄 거, 버리기는 아까운데 다른 사람에게 줄 거, 혹은 기증할 거, 그죠? 그리고 내가 꼭 이거는 써야 돼, 꼭 써야 될 거, 구분을 하는 거예요. 박스를 갖다 놓고 던져 놓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만 갖고 너무 좋고 나에게 필요해서 내가 잘 썼지만 지금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쓰면 더 좋겠다. 이런 것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 불러서 주시는 거예요. 스웨덴에서 그 데스 클리닝을 처음 만들었던 그분도 처음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집에 가서 이제 유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정리를 많이 해 두셨대요. 물건마다 스티커를 붙여 놓으셨대요. 이거는 도서관에 기증할 거, 이거는 누구 집에 갖다 줄 거, 이거는 누구 줄 거, 다 스티커를 붙여 놓으셨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이거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정리하는데 힘들지 않았대요. 내가 엄마의 물건을 함부로 뭘 버려야 될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참 어려운데 엄마가 미리 정리를 스티커라도 다 붙여 놓으시고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굉장히 수월했고 엄마가 어떤 물건을 소중히 여겼는지도 다 알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데스 클리닝을 할 때는 언제였냐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래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 며느리가 가거나 딸이 가거나 가족들이 올 때마다 하나씩 주셨대요. 이거 내가 아끼고 좋아하던 오래 쓰던 커피포트인데 이거 너 가져. 그러면서 하나 주시고. 그러니까 소중한 것들, 좋은 것들. 우리 살림 도구 중에서도 내가 특별히 아끼는 커피잔이라던가 특별히 아끼는 뭐 팔찌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하나씩 선물로 준 거예요. 물론 그 문화가 조금 다르기도 하죠. 뭐 유럽은 오래된 물건일수록 좋아하고 그리고 물려서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좋은 물건은 또 이게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그것도 살아있을 때 줘야 좋아해요. 죽은 다음에는 그게 유품이 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살아있을 때 가방도 여러 개다. 아니면 너무 소중하고 좋은 가방 비싸게 예전에 샀다. 그런데 버리긴 아깝다. 지금 내가 이걸 들고 나갈 일은 없다. 그럴 때는 미리 따라왔을 때 이거 마음에 드니? 이거 너한테 주고 싶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도 우리 엄마가 너무 아끼면서 소중히 여겼던 가방이야. 이러면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어떻게 정리할까요? 어떤 것부터 정리를 할까요? 정리는 수납이 아니라 뭐 신박한 정리는 주로 수납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버리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버리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감정이 입됐기 때문이에요.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데 우리 남편하고 스위스 여행 갔을 때 그때 우리 남편이 선물해 준 거, 사준 건데 이러면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물건마다 사실은 이렇게 추억이 있고 감정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 옷 그때 어디 갔을 때 우리 딸이 사준 건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 감정이 있어서. 그럼 어떤 것부터 버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의류, 옷부터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옷부터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계절별로 정리하고 제가 먼저 가르쳐드린 대로 내가 꼭 입어야 되는 물건, 꼭 입어야 되는 옷, 또 다른 사람에게 주면 다른 사람이 필요하게 잘 입을 옷들 아니면 누구에게 줘도 좋아하지 않을 물건들은 버리는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 정리. 사실 책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책은 무게도 많이 나가고요. 자리 많이 차지해요. 나는 소중히 여겼던 책들이지만
나중에 다 쓰레기통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나 또 필요한 곳에 기증하거나 그럼 너무 좋죠. 그리고 가장 나중에 해야 될 것은 뭐냐? 가장 작은 사진이나 또 소품들, 편지. 왜? 왜냐하면 작은 그동안의 사진, 편지 이런 것들을 막 정리한다고 꺼내서 들여다보면요. 하나 읽다 보면 시간이 다 가요. 감정이 이입이 돼서 감정이 몰입이 돼서 하루 이틀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요. 그래서 사진이라든가 편지라든가 이런 소중한 것, 작은 것들은 가장 나중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데스 클리닝의 핵심의 기술은 첫 번째는 가장 쉬운 것부터 한다. 창고 정리, 가장 눈에 띄는 거. 사실 우리 창고에 보면 아파트 창고는 몇 년씩 묵은 게 많아요. 몇 년씩 묵었다는 건 지금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부터 정리해서 버리면 제일 빨라요. 눈에 띄는 거, 눈에 보이는 것부터. 현관 앞에 매일 쌓아놨던 것들. 우산은 왜 이렇게 많아요? 딱 공감하시네요. 나갔다가 비를 만나가지고 또 산 것들, 그쵸? 일회용 우산 사갖고 들어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현관에 아주 우산 10개 이상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던가. 그러면서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때그때 얽힌 행복한 순간들만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슬픈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 물건에 얽힌 행복한 순간들만 헤아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는 쓸모없는 물건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한 물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동안 우리 아나바다 운동이 있었잖아요. 나눠 쓰는 거. 나는 이게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데스 클리닝을 한다 그래서 당장 내일 죽을 사람처럼 오늘의 삶을 등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은 사시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매달리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2시간 짬 날 때 정해놓고 순차적으로 하시지 여기에 올인해서 사람도 안 만나고 끼니도 걸르고 이러면서 여기에만 집중해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일부로서 조금씩 하시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무시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진정한 부자이죠. 요즘은 휴먼 오블리주라고요. 인간으로서의 책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많이 가졌든 많이 못 가졌든 얼마나 명예를 가졌든 지위를 가졌든지 간에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인간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자. 그래서 나에게 남는 물건들 부족한 사람에게 그거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으고 살아오셨다면 쌓아놓고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사실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또 수집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마그네틱 어디 여행 다녀오시면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 그런 거라던가 그건 그래도 자리를 덜 차지하죠. 자리 차지하는 것들 인형이라던가 물건들 종이라던가 각자 수집하시는 물건들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소중하지만 내가 없고 나면 자녀들이 정말 소중히 여겨줄까요? 그렇게 되기 전에 정말 그걸 필요로 하는 곳에 기증을 한다거나 나눠주면 좋죠. 그죠? 그리고 삶의 미련을 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잡동사니 우리가 지금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에 쌓여서 살면 어떻게 되나요? 기가 약해져요, 실은. 많은 잡동사니에 눌려서 좋은 에너지가 자꾸 없어져요. 다운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에너지와 우리 물건과도 연관이 있어요.
연구에 의하면. 똑같은 20평에 살아도 물건을 최소한으로 두고 넓게 깔끔하게 쓰는 사람과 온갖 물건을 다 쟁여놓고 요만큼만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당연히 삶의 에너지가 다르겠죠. 예. 그리고 정리를 하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내가 그 시간만큼 갑자기 나가려고 물건 찾다 보면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고 감정을 낭비하게 되는데 그런 에너지 소모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물건에는 유효기란 기간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인간도 언젠가는 가야 되는 존재인데 모든 물건 샀다고 그냥 죽을 때까지 쓴다라고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이유 왜 못 버리세요? 예? 정들어서 또 예, 추억이 있어서 예. 또는 언젠가는 쓸 것 같으니까 아, 이거 버리고 나면 다음에 쓸 때 아쉬울 것 같아. 예. 그래서 대부분은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과감하게 버렸던 기억 있으세요? 그 다음에 어떠셨어요, 마음이? 예, 맞아요. 후련해요. 다시 그 물건 쓸 일이 있던가요? 사실 별로 없어요. 그죠? 예. 그 물건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버리고 나면 기분이 홀가분해져요. 우리도 재활용 배출하는 날 정리해가지고 싹 버리고 나면요. 날아갈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하고 나면 힘들긴 해도 굉장히 개운해요. 몸과 마음 다 개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쓰던 물건들을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장을 열어서 나눠 쓰고 싼 값에 팔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뭐 그런 사이트도 많이 있죠. 우리 동네에서 재활용해서 내가 안 쓰는 물건 올려서 싼 값에 또 이렇게 팔고 사는 그런 앱도 있죠. 앞으로 그런 앱도 더 저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알뜰 시장들 그런 게 많이 생겨야 돼요. 두면 고물인데, 그죠?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에게는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재사용하고 순환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 왜 장 보고 오면 봉지도 굉장히 많잖아요. 불필요한 것들. 어디 쌓아놓을 데도 없는데 또 쓸 것 같아서 또 한쪽에다 막 쌓아놓고. 그죠? 그런데 장바구니 갖고 다니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함께 사는 사회. 지구를 함께 살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나만 배부를 것이 아니라 음식 해서도 너무 많이 했다. 남는다. 그러면 썩혀서 버리지 말고 앞집 문 두드려서 좀 주고. 이 사람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지만 요즘은 서로 너무 왕래도 안 하잖아요. 앞집하고도 왕래를 안 하는데 좀 나눠주는 거죠. 기부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온 지구가 더 잘 사는 더 행복한 사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스 클리닝을 하게 되면 노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요. 내 살림을 한번 정리함으로써 정말 무엇이 소중한 건가, 어떤 것이 소중한 건가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삶에서 이런 행복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구나. 예. 행복한 감정들을 다시 일어나게 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 가더라도 자녀들에게 또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더 힘들게 하지 않고 배려를 한다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 더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죠? 예. 소유와 집착에 대한 내려놓음은 정신적 자유를 가져다 줘요. 무소유라고 법정 스님의 책도 있었죠. 예. 저는 그 법정 스님 가시고 나서 그 남겨진 그 암자 앞에 나무로 된 의자, 고무신 이런 걸 볼 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수행자가 아니라서 속세를 떠날 수 없으니까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좀 짐을 많이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많이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많이 남기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남기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곳에 주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데스 클리닝은 한 번 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면 그래, 나 오늘 살아있지? 나 오늘 눈 떴지? 그래, 오늘 소중한 거야. 나에게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어. 오늘 행복하게 살자. 더 웃으며 살자. 나누며 살자. 이런 각오를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마친 뒤에 남는 것은 우리가 모은 것이 남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뿌린 것이 남는 거예요. 자, 오늘은 데스 클리닝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떠났을 때에 지저분한 거, 수많은 잡동사니가 남아서는 안 되겠죠.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없을 때 남겨진 자리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게 산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